올림퍼스 독해 기본 2 유닛 1, 1-3 질문입니다. 요약은 최종 결과에만 근거한 판단은 다른 변수들을 간과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 요약문을 바탕으로 빈칸을 뚫어서 리뷰 테스트에서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요약문도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최종 결과라는 거는 영어로 end result라고 해요. end result. 주로 기업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기업에서는 생산성을 위주로 기업 실적 평가가 들어가니까 거기서 end result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과정 같은 게 아니라. 근데 지금 다른 변수들 간과한다고 요약을 해줬다면 그거는 그 결과에만 신경을 써서 기업을 평가하는 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겠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이 뒤에 나와 있는 general이란 단어에다가 부사형의 ly를 붙여줘서 generally가 되거나 아니면 by and large라는 표현,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뜻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거기에 뉘앙스를 좀 알아야 돼요. 일반적으로가 나왔다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반박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실제로도 이 글에서도 뭐 지금 얘기할 거는 사실은 아닌 것 같지만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번째 줄에 however이 나온 걸로 봐서 기존까지 있었던 어떠한 그런 뭐 직무 실적의 기준을 좀 비판하고 있구나, 아니면은 기존하고 다르게 틀을 좀 뒤집는 방향으로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Evaluation of results, 결과들의 evaluation, 평가하면 유의어가 하나가 떠올라야죠. assessment, 스펠링 AS 두 개씩 붙으니까 주의하시고, 될 수 있습니다. 덜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subjective, 주관적인. 덜 주관적이래. 주관적인 게 뭐지? 주관적인 거는 자기 의견에 근거한 거죠. 다른 여러 가지 사례하고 비교한 게 아니라. 그러면은 덜 주관적인 거면 더 뭐한 거라고 볼 수 있을까? 더 객관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영어에서는 subjective의 반대가 objective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more objective라고 볼 수 있다. 이거 가능. 그러면 또 이게 지금 less subjective니까 혹은 more objective니까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앞에는 less를 써놓고 뒤에는 objective를 쓴다든가, 아니면 뒤에는 subjective 정상적으로 있는데 앞에를 뭘로 쓴다든가, 교차를 해서 써버리면 의미가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 결과에 의한 평가라는 거는 수치로 보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수익 상승이 있었는가, 그거는 수치잖아요. $2,000가 올랐으면 그건 $2,000가 오른 거지, 막 원래는 $160인데 $2,000로 만들어주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객관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레스가 나왔으니까 뒤에 비교급 완성해주는 then이 붙고요. then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다른 종류들의 performance는 업무 실적, measurement니까 이것도 역시 원래 측정인데 평가라고 합시다. 다른 데선 측정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평가에 대해서 평가보다도 덜 주관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 뭔가. 최종 결과로 평가하면은 객관적이니까 좋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과연 그게 그 어조가 유지가 될지. This makes measuring results, 이것이 만듭니다. 자, 목적어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highly acceptable to employees 등등 형용사 구 나오니까 acceptable이 OC를 담당하고 measuring results가 O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makes는 O형식이 될 거고, 매우 수용 가능하게 만든다. 매우 허용 가능하게 만든다. 받아들여질 만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employee 하면은 직원인가 고용주인가? 직원이 되겠고요. 직원, 종업원이란 말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사람을 쓸 때 항상 끝에가 EE로 끝나면 이건 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interviewer의 경우에도 인터뷰를 하면은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인터뷰를 주최하는 사람이라면 인터뷰이가 되면은 인터뷰 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질문에 대답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managers, 관리자들도, 매니저는 이제 직책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alike, 마찬가지로. 이거는 부사로서 마찬가지로란 뜻이 됩니다. 부사,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나왔으니까 어법 2번을 먼저 볼게요. alike인지, like인지 물어볼 수 있고, 품사로 구별해야 된다. 지금 다 나왔어. 형용사 구 나오고, 5형식 다 했죠? 그 다음에 누구에게 허용 가능할 만한 일인지 그냥 추가 정보 주고 있고, 그러면은 지금 명사 빈칸 뭐 이런 게 빌 게 있나? 빌 게 없죠. 아무것도 필요가 없을 때 의미만 부여해주는 경우에는 부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부사를 잘 썼어요. like는 좋아하다 말고 뭐가 있지? 뭐뭐뭐와 같이가 있죠? 그때는 품사가 뭘까요? 전치사. 자, 얘는 전치사니까 만약에 like가 나왔으면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죠. 근데 지금 있나? 없죠. 그래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쓸 수 없냐라고 물어보면 품사적인 기능을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그걸 추론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하일리는 어법 1번으로 이쯤 되면 이제 익숙하지? 하일인지 뭔지 물어보는지 하인지 물어보죠. 차이점을 한번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이 모른다면 반성을 해야 될 일이고 하일리 무슨 뜻이지? 매우. 이걸 아직까지도 높게라고 하는 사람은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거고 매우가 오면 따라와야 되는 게 이거는 이제 정도적 높이. 정도적 높이. 그러니까 높이라는 표현이 어떤 데선 통용이 되냐면 예문 쓰지 마시고요. 자, 이 예문 이거 무슨 뜻인지 생각해봤죠? 그의 예술작품은 매우 높게 평가된다. 방금 높게라는 말 있었지, 높게. 근데 이 높게가 평가된다고 붙으면 평가의 정도가 높은 걸까? 아니면 평가의 위치가 높은 걸까? 뭐 어디 한라산 올라가서 평가하는 걸까? 그게 아니겠죠. 하일리는 평가의 정도가 높은 거라서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처럼 정도적인 높이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하이의 경우에는 정도적인 높이가 아닌 뭐겠어요? 공간적 높이. 형용사 부사 차이가 아니라 형용사 부사 차이라고 얘기하는 건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대답이고 기본적인 예문 하나 있지. 자, 여기서 he가 주어일 거고 can jump가 일형식 동사, high는 당연히 형용사 아니고 부사죠. 높게일까 매우일까? 높게가 되겠죠. 높게. 그는 매우 점프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니까 높게 점프할 수 있다. 자, 높게라는 건 공간적 높이에 해당이 되고 분명히 위의 문장하고 한국어 해석이 같은데도 하일리하고 하이가 해석이 같은데도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도적 높이와 공간적 높이를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걸 이제 습득을 하셔야 되고요. 자, 이거 이제 그만 얘기하자. Results Oriented Performance Measurement가 여기서 또 이제 걸림돌이 되죠. 이걸 독해를 어떻게 하는지, 결과에 근거한인지, 그러니까 결과 지향적인인지, 결과가 지향하는 건지, 결과를 지향하는 건지.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원래는 이렇게 명사하고 그 다음에 pp하고 있으면 이거는 주어 동사 관계로 봅니다. time driven 하면은 시간이 주도하는 이렇게 뜻이 되는 것처럼. 근데 orient라는 거는 동사가 됐을 때 지향하다일 수도 있고 지향시키다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면 1형식적인 해석이랑 3형식적인 해석? 우리가 일단은 PP가 됐다는 것 자체가 3형식에서 PP가 왔다는 거고 3형식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과가 지향시키는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해줘야 우리가 결과라는 거를 척도로서 뭔가를 성과를 평가하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 results oriented가 되는 게 맞고, 근데 솔직히 이걸 results orienting으로 내냐, 이게 만약에 문제로 나오려면 일단은 그 사전에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이건 너무 좀 마이너한 그런 개념이라서. 아까 performance measurement 얘기했고, measurement는 assessment나 evaluation 등등으로 바꿔 쓸 수도 있습니다. 는 relatively easy, 비교적 쉽습니다. 비교적 해도 되고 상대적 해도 되고 비교적. 유의어로는 comparatively,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외워두시고요. compare를 아는데 comparatively를 모르면 말이 안 되지. 어법 3번 relativelly인지 뭔지 물어볼 수 있을까? 부사에다가 밑줄을 쳤으면 감이 오죠?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relatively versus relative. 그러면 왜 형용사는 쓸 수 없을까? 지금 is가 이 형식이고 easy가 sc면은 이미 주격 보어가 있는데 또 여기다 형용사를 써놓으면 얘가 sc를 먹을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보어가 이미 있으니까 더 이상 형용사가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그래서 1, 2, 3, 4, 5번 형태로 나오는 어법 문제에서 만약에 relatively에 밑줄이 들어가 있다면 바로 파악을 해주셔야 돼요. 부사인지 형용사인지. 그리고 그거 구별하는 기준은 형식에 근거한다는 거. 그거를 단 몇 초 만에 생각을 해내는 사람이랑 안 해내는 사람이랑 매우 점수 차이가 커지고, 결국에 그렇게 고민을 오래 하는 거는 뒤에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좌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또 점수 간격이 커진다고, 이게 사실은 입증이 많이 됐죠. 알고 있으면 다행인 거고. 자, 뭐 하는 게 비교적 쉽냐 하면은 to link to the organization's goals. organization, 조직이 될 거고, 조직이라는 거는 기업이나 아니면 뭐 사회 복지단체 다 포함하는 거. 목표에 관련 짓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링크는 관련 짓다. 뭐 일형식으로도 쓰고 삼형식으로도 쓰는데 여기서는 일형식으로 쓴다고 볼 수 있겠어요. However, 그러나, 자, 드디어 나왔지? 아까 초반에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런 거는 반박당할 확률이 높다고? 아까 살짝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뒤에가 어떤 내용인지를 안 봐서 이제 자세히 볼 시간입니다. Measuring results,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measuring이라는 게 동명사입니다. 그래서 얘가 수일치를 잡아먹어요. 평가하기 혹은 평가하는 것은 has problems,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with validity에. validity 하면 뭐 정당성일 수도 있고 타당성일 수도 있고, 타당성이라고 해볼 거고, 타당성의 문제를 가집니다. 일단은 어법 4번 하고 가자. has인지 뭔지 물어볼 수 있지? have인지. 방금 수일치를 동명사에다 시킨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동명사면 단수 이걸 이용해서 results가 아닌 measuring에다가 수일치를 시켜줘야 돼요.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솔직히 이렇게 동명사 구가 짧은데 막 수일치를 생각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출제 의도 파악이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얼른 고치셔야 됩니다.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겉핥기로 하는 게 아니라. 자, because 뒤에 종속절 나오고, results may be affected, 결과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대요. maybe 다음에 나오는 affected, 어디서 많이 봤지? effect하고 비슷하지, effect. 그래서 어휘 2번도 affected인지 effected인지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 동사일 때만 생각하면은 affect 자체는 동사일 때 영향을 미치다, 영향을 주다 이런 거지. 3형식 동사고요. effect는 이제 동사의 뜻을 알아둘 때가 됐어요. 야기하다. cause, give rise to, bring about, lead to의 의미. 그래서 애초에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effected를 쓰는 일은 없고, 근데 얘네가 왜 엮이냐 하면은 affect가 영향을 미치다였을 때는 동사인데 여기서 앞에 A만 E로 바꿔주면 명사가 되고, effect 자체가 영향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effect가 됐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뭐 affect에다가 affection이 붙는다거나 이렇게 붙어서 된 게 아니라 실제로 affection이란 단어는 애정이란 뜻이 따로 있어서 아예 상관이 없고요. 그냥 앞에 자음이 바뀌어서 품사가 바뀐 건데 이런 거는 이제 infixation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궁금하면 찾아보시고 affect가 effect가 됐습니다. 그래서 affected라고는 쓸 수가 없어요. 뭐에 영향을 받을 수 있냐면 상황들의 circumstance, 상황. 근데 그 상황이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 각 그 직원의 수행 능력을 넘어섰습니다. employee 또 나왔다. employee 다음에 s가 apostrophe 건너서 있어요. 그럼 이건 단수 후유격입니다. 단수 후유격. 이치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단수를 쓰는 게 맞지.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문제? 아니, 나는 최선을 다했어. 그 사람의 역량은 진짜, 그 사람은 그 프로젝트에 엄청난 노력을 쏟아부었고, 영혼을 갈아 넣었고, 야근도 하고 뭐 이랬는데, 갑자기 다른 변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막, 갑자기 시세가 폭락한다든가. 그럼 그 사람이 별 수가 있나? 그럴 수가 없죠. 갑자기 경쟁 업체가 튀어나온다든가. 그래서 그런 거를 beyond an employee's performance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약간 여러분이 이해하기에 이게 기업 얘기라서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좀 부연 설명이 많은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 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Also,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s, 이렇게 나오고 조건절. 조직이 만약에 평가한다면이죠. 가정법이 아니라 조건절. only니까 이제는 완전히 뭐 최종 결과만을 평가를 한다면이니까 대놓고 이제 깔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못할 겁니다. may fail to measure. 자, 여기서 fail to 투부정사 뭐뭐 하지 못하다로 해석하세요. 실패 이런 거 붙이면 너무 중구난방해져. significant 굉장히 유의미한 혹은 중요한 측면들을 평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of performance 업무 수행에 that are not directly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은 그러한 결과들의 연관이 있지는 않은 직접적인 연관이 뭘까? 직접적인 연관은 그거죠. 네가 일 안 해서 성과가 그따위야. 이런 게 직접적인 연관이죠. 네가 실수를 해서 성과가 그따위야. 네가 열심히 했는데 성과가 그따위야. 이렇게 나올 순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면 그 중간 과정에서 뭔가가 있던 거고. 근데 최종 결과에 근거해서 업무 능력을 평가하는 거는 그 중간 과정을 간과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관계사절 대절에서 대 다음에 are이 나왔다는 거는 선행사 대시 가리키는 명사가 복수형이라는 거고 그거는 aspects를 가리켜주지 앞에 나와 있는 performance를 가리켜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are를 is로 쓰는 실수를 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화살표 분명히 지금 할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문제 뭐 다시 풀 때도 계속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만일 개인들이 if individuals가 focus only on aspects of performance 업무 능력 측면에만 집중을 한다면 that are measured 측정되는이죠. 측정되는 아까 1번 지문 할 때 말한 것 같은데 2번 지문인가?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오면 그러면 되다가 아니라 되는으로 바뀌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형용사처럼 독해를 해줘야 막 문장의 그 구성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정말 길다. They may neglect 그들은 neglect 할 수도 있습니다. neglect 간과하다 간과하는 거 무시하는 거지. ignore이나 oversee인가 overlook인가 oversee라고 말하는 사람들 다 틀렸어요. overlook neglect는 ignore이랑 overlook 간과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그런 기술과 행위들을 근데 이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뒤에서 for example 예를 들면으로 부연 설명을 해줘요. 만일 조직이 평가한다면 only productivity 드디어 우리가 기대하던 그 단어 생산성만을 평가를 한다면 종속절 끝났고 주절 시작됩니다. 직원들은 may not be concerned with customer service 충분히 고객 서비스에
관심을 두지는 않을 겁니다. concern with는 여기 지금 enough가 방해하고 있는데 be concerned with는 뭐뭐에 관심을 가지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관심을 가지는 거는 뭐 능동적인 행동 같지만 사실은 감정을 또 느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상해. 영어에서는 다 감정 계열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정을 느껴야 돼요. 막 혐오를 표하다 이런 거 말고는 다 자기가 수동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be concerned도 수동형으로 썼는데 그냥 concern이 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해야 됩니다. 감정은 수동. hate 같은 건 어쩔 수 없어. 내가 싫어하겠다는데 능동으로 써야지. 수동으로 쓰면 내가 싫음을 당하는 거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죠. Finally, 마지막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focusing부터 동명사구 주어 시작되고요. 엄격하게 strictly, 엄격하게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does not provide, 제공하지 않습니다. results가 복수인데 왜 does다? focusing이 수일치라서 단추니까 동명사 주어 guidance를 지침을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지침 혹은 인도 on how to improve, 어떻게 improve,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개선되다. 개선책을 제공을 안 해준대요. 그치? 뭐 올해 $2,000 수익 냈어요. 어쩌라고? 이번 분기에 $2,000 수익 냈어요. 지난 분기에 $3,000 수익 냈다가 이번 분기에 $2,000 수익 냈어요. 그게 다야? 뭐 거기서 개선할 게 있나? 수익을 높여라, 그게 개선책이에요? 그거는 개선책이 아니죠. 그거는 목표죠. 수익을 높이는 건. 그래서 guidance하고 go하고 또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If baseball players, 이제 기업이 아닌 뭐 농구 선수들이 are in a hitting slump, 슬럼프를 겪고 있다면, 슬럼프에 빠진다면, 여기서 베이스볼 플레이어스가 야구 선수들이 타격 슬럼프에 빠진다면 이제 자꾸 막 스트라이크를 내는 거야. 그러면 simply telling them, 또 동명사구 주어, 그들의 batting averages .901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거 질타하는 거지? 이건 이제 질타하는 거예요. blame 하는 거. 그게 may not improve their hitting. 그들의 타율을 높여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높여주지 않을 것이다가 돼야지 막 낮추지 않을 것이다가 되면 안 되니까 improve의 반이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may not degrade, worsen 이런 거. 저하시키다. 저하시키다가 되면 안 됩니다. 수수점은 포인트 다음에 한국어하고 똑같이 190 혹은 190 이렇게 읽어야 되고요. 190 이렇게 읽지 않습니다. 예시 부분은 뭐 예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흐름을 통해서 어휘 같은 건 다시 풀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1의 3 지문 내용 마칩니다.